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영상 제목으로 사과나무 꽃이 안 피는 2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길 옆에 잘 지은 전원주택이 있고, 그 집 밭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한 5그루 이렇게 있었습니다. 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를 보니까 해수로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되어 보였는데요. 근데 나무마다 이렇게 사과가 거의 하나도 이렇게 한두 개, 자세히 보니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사과나무를 텃밭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과 꽃이 안 피고 사과가 열리지 이렇게 않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하면 사과 꽃이 피고, 사과나무 꽃이 피는 게 참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다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부사 사과가 이렇게 크게 달려있죠. 작년에 심은 부사 사과나무 1년 차인데 또 이렇게 꽃이 와서 이렇게 사과가 아주 크게 열려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또 작년에 제가 이렇게 부사 사과나무를 4그루, 5그루, 부사 사과나무는 4그루 심고 또 홍옥 사과나무 한 포기 이렇게 심었는데요. 부사 사과나무 3그루에서 올해 이렇게 12개의 사과가 이렇게 1년 차인데 이렇게 열렸습니다. 제가 사과꽃이 안 피는 2가지 이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 검색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과나무가 세력이 너무 세면 사과꽃이 안 오고 이렇게 나무만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사과나무 가지를 이렇게 수평 이하로 이렇게 다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집에도 보니까 사과나무 전지를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주지가 이렇게 있고 주지가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사과나무 가지가 나오면 이걸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집에는 사과나무 주지도 여러 개 있고 뭐 하여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나무 꽃이 피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2가지라고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사과나무는 수분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올해 부사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면 부사 사과나무 한 가지 종류만 이렇게 심으면 이 꽃이 피도 결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미니 사과 누비에스라고 있습니다. 저 사과나무도 수분수로 심었는데요. 수분수로도 역할을 하고 또 사과도 굉장히 맛있는 탁구공만하게 이렇게 열리지만도 굉장히 맛있는 사과라고 합니다. 여하튼 세력이 나무가 센 것은 왜 셌냐 하면 사과나무를 묘목을 구입할 때 설명을 묘목 장사들은 묻지 않으면 굳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물을 수도 없지만도 설명을 잘 안 해주거든요. 내가 보면 이중 대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대목 접붙인 부위잖아요. 그러고 요 밑에 지금 묻힌 저 밑에 쪽에 한 10cm 밑에 쪽에 또 보면 접붙인 있거든요. 실생 위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땅 밑에 들어간 1차 접붙인 그 비닐을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버립니다. 뜯어버리고 심거든요. 위에 것은 반드시 뜯어줘야 되지만 그 밑에 것은 뜯지 않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이제 테이프가 감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생 뿌리가 굉장히 세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생 뿌리 위에 뿌리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땅 밑에 있는 그 사이에서 다시 또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뿌리가 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밑에 비닐을 뜯어버리면 그 실생 뿌리하고 또 그 위에서 나오는 뿌리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뿌리가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력이 엄청 세진다고 합니다. 그런 한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만일에 묘목을 심으시고 그런 식으로 테이프를 뜯어버리셨다면 다시 뽑지 말고 이 부분을 한 절반 정도 파내고 다시 테이프 감는 건 좀 힘들지만도 철물점에 가면 이렇게 딱 쪼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스티 그걸 해가지고 딱 이렇게 쪼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밑에 실생 뿌리가
그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나무 세력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심었는데 저도 처음에 모르고 그 테이프를 다 뜯어버리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는 한 10며칠 후에 20며칠 후인가 이렇게 알고 그 부분적으로 이제 흙을 파내고 요래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철물점에 파는 거 딱 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서 이렇게 쪼아 줬습니다. 그래서 실생 뿌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 이 나무는 그렇게 세력이 세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줘야 하고요. 필히 요런 가지들을 수평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주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 옆에 나오는 가지도 주지보다 3분의 1 이하라 해야지 3분의 1 이상 되는 건 다 잘라줘야 됩니다. 저도 작년에 올 봄에 지금 그거 하면서 다 잘라줬는데요. 요 이쪽 나무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루터기가 다 있습니다. 요 보시면 요 보시면 그루터기가 요 위에 돼 있고, 요런 것은 이 주지보다 그 봄에 3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다 잘랐거든요. 잘랐고, 지금 현재 낳는 것은 이제 수평 유인을 해주고 이제 3분의 1보다 좀 적습니다. 이게 굵기가, 크기가.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이제 지금 다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 가지만 보더라도 요런 거 다 내년에 이제 꽃눈이거든요. 요런 거 다, 요 자세히 보시면 요 꽃눈이 지금 벌써 꽃눈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꽃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수평 유인을 해줘야 필히, 예. 요도 자세히 보시면 요 꽃눈, 예. 예, 보시면 다 꽃눈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과나무에서 굉장히 사과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과나무를 기왕에 심은 지 몇 년 되신 분들이라면 또 이와 같이 다시 가지를 수평 유인을 해주시고, 주지보다도 3분의 1 이상 되는 굵기는 다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한다는 점. 예,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늦가을에 하면 지금 시기에 딱 해야지 바로 지금쯤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해줘야 됩니다. 서둘러서. 예, 오늘은 사과나무 꽃이 안 피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예, 나무 세력이 너무 세면 그래 될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가지를 수평 유인을 안 해주면 또 그렇게 꽃이 안 핀다는 점. 예. 만일에 사과나무를 그 세력이 생겼던 경우는 기왕 그 밑에 테이프를 뜯지 않고 이렇게 심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래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땅을 좀 파내고 뿌리를 어느 정도 위에서 좀 잘라 주더라고요. 잘라주면 또 세력이 많이 어느 정도 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장지 같은 것을 또 살려 두어서 그 세력이 좀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심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밑에 테이프를 필히 뜯어버렸다면 다시 감아줘야 된다는 점. 예. 그리고 나무 가지를 수평 유인해 줘야 된다는 점. 이렇게만 해주면 내년에 이런 아주 좋은 꽃눈이 이렇게 오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내년에도 많은 꽃이 피어서 맛있는 사과를 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과나무 꽃이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